먼저 음소 거래를 못하게 하고 시작 못하게 하고 모두 음소 거래 시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크라우드원 전국 중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센터에서 크라우드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강성렬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강성렬 TV 채널 구독하시고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NFT,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 않는 NF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문버디가 전체적으로 강의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여러 가지 크립토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참 알차게 잘 알려주는데 오늘 또 역시나 NFT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NFT에 대한 비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NFT를 살펴보자면 이렇죠. 플래닛 IX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플래닛 IX에서 NFT가 아닌 게 없어요. 그죠? 뭐가 NFT가 아니에요? IXT. IXT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NFT죠. 그러면 NFT가 뭐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놔야 플래닛 IX가 얼마나 비전이 있는 일인지 또 차후에 이 NFT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NF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을 배웁니다. NFT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양한 유형의 NFT에 대해서 NFT를 적립하는 방법,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 NFT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난 아니잖아요. 유통되는 돈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NFT를 처음 구입했다고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NFT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NFT를 어떤 유명인이 NFT를 만들었다. 어떤 유명인이 NFT를 소유하고 있다.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이런 것이 대부분 주류인데 핵심 본질을 알게 되면은 왜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응? 헤비 유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NFT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것을 모으는 데 열중하는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NFT 진정한 의미. 하도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죠.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NFT는 블록체인에 등록된 디지털 자산의 종류다. 자산이에요, 자산. 모든 NFT는 고유하게 만든 창작자가 있으며 두 개의 토큰을 교환할 수 없다. 그 어떤 NFT도 다른 NFT하고 호환이 안 된다. 사기와 불법 복제를 크게 줄이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중요한 문서를 보호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말고도 NFT는 현실 산업에서 적용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이 항상 다른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어느 시점이든지. 그죠? 동일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모든 비트코인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체 가능한 토큰 혹은 코인,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이제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가능성이란 펀저블 토큰이란
가치의 손실 없이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자산들을 교환될 수 있는 자산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넌 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NFT를 제외하고는 액면가 같으면은 모두 같은 가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금괴도 같은 그람수라면은 똑같은 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금도 그렇고 달러 지폐도 그렇고 1년 번호나 인쇄 날짜가 다 달라도 그 지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그 반대이다. 그죠? 자산을 토큰화지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야 돼요.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야 NFT가 될 수가 있어요. 등록하는 방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맛보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NFT는 그러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자, 이 NFT 실제를 한번 보시게요. 이제 이 문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이 디지털 아티스트다. 응? 근데 이제 그림을 인터넷상에다 띄워놨다. 띄워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퍼가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디지털 아트로 탄생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떠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원작자가 되는 사람, 그 디지털 아티스트가 이것을 블록체인에 NFT로 등록해 놓은 순간 이것은 가치를 갖게 된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이 퍼다 쓰면 퍼다 쓸수록 그 가치가 높아져 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놨는데 NFT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NFT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이제 시대가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오고 점점 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만이 행할 수 있었던 일들을 온라인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온라인상에다가 자기 자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들이 점점 더 커지더라 이 말이죠. 같은 그림을 누구나 그 복사본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원본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유욕들이 NFT를 탄생시켰고 그 소유욕이 일반 대중에게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있는 일반 대중에게 퍼지면서 그 가치가 점점 더 커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NFT가 탄생이 됐죠. 근데 그 NFT가 이제 역으로 또 오프라인 세계에서 그 자기 자산, 오프라인에 있는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대강 좀 이해가 가신가요? 하여튼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디지털 아티스트가 블록체인에다가 NFT를 저장해 놓으면은 귀하 그림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며 완전히 판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죠? 완전히 판매하기로 일시적으로 빌려주거나 일부 지분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온전히 그 디지털 아트에 대한 소유권이 원작자에게 블록체인에 등록한 사람에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우리가 그 모두사가 디지털 아티스트가 될 필요는 없어요. 휘황찬란하잖아요. 어? 저 NFT로 등장된 그림들 보면은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것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거나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토큰화해서 NFT 플랫폼에 광고를 해서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이 NFT로 등장을 하는가? 현재 NFT로 가장 인기 있게 사용하는 사례는 아트워크, 그죠? 그림,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동영상, 오디오 파일 등과 관련이 되어 있죠.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온라인에 있건 오프라인에 있건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FT가 순수예술 NFT죠. 그림이요. 실제로 경매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자기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NFT 시장이 능력 있고 전도 유망하며 어떤 그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근데 보면은 또 확실히 기업적으로 계획적으로 출시한 제품들이 효과를 보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중에 이 NFT를 통해서 유명하지 않는 예술가들도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NFT. 여기서 설명하는 부동산 NFT는 플래닛 IX의 가상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 뉴욕에 있는 건물을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도 그 뉴욕에 있는 그 건물 주인이 그걸 NFT로 발행을 해서 가격을 책정해 놓으면은 그걸 우리가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NFT화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왜 NFT화 돼가고 있겠어요? 이건 변조가 불가능하거든요. NFT화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절대 이 자산들이 분실되거나 소실되거나 다른 사람의 사기나 조작에 의해서 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테니까 가면 갈수록 아마 부동산에 대한 NFT의 필요성들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2021년 키예프 스튜디오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다. 이것이 이제 한 예지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장 많이 한 것이 PFP, NFT 아바타입니다. PFP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프로필, 프로필 픽처, 프로필 픽처, 증명용 사진,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루한 원숭이 이런 것들 다 프로필 사진. 이게 유명인들이 셀럽들이 그 자기의 프로필 사진으로 지루한 원숭이 많이 써요. 그리고 여러 NFT 증명용 NFT 그 조그만 픽셀 20개로 나눈 그런 NFT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나도 그거하고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인가가 있겠죠. 프로필 NFT 이것이 지금 상당히 핫합니다. 핫하고 거래도 많이 되고 거래 액수도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뒤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악 NFT. 음악 NFT는 이제 기존의 음반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이 NFT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래를 NFT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배포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 대중들에게 히트를 쳤을 때는 그 NFT의 가치는 정말 천정부지로 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예로 킹 오브 레온이라는 음악 밴드가 NFT 발만 최초의 그룹이 되었다고 합니다. 킹 오브 레온이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 NFT. 처음에 제가 문버디 강의 시작하면서 문버디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인사이트라는 게 탑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일주일마다 바뀔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탑딜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안정적인 상품들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상품들이라고 나열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 크립토 거래소 OK 거래소라고 하는 OKX라고 하는 거래소 하나는 도메인을 사고 파는
업스타퍼블 도메인. 그다음에 VPN,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위치를 나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도메인을 NFT로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NFT 게임의 대표적인 것이 플레인 다이엑스는 아니고 엑시 인피니트가 하여튼간에 NFT 게임의 그 대표적인 것이긴 하죠. 조만간에 아마 NFT 게임의 대표가 플래닛 아이엑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상상해서 상상한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이 스포츠하고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블록체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플레이할 때 암호화폐로 플레이어에게 보상이 된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자, 모든 암호화폐 관련 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 공간의 이익을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NFT가 뭐고 어디에 쓰이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찬찬히 알아야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NFT는 새롭고 파괴적인 디지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NFT가 딱 도식화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NFT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담이지만 NF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그 암호화폐의 정통한 그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셀럽들이 전 세계의 유명인들이 기침하는 소리까지도 NFT로 다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그 BTS 웃음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NFT로 판매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NFT를 잘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호감 가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NFT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NFT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게요. NFT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음, 만들면 돼요, 그냥. 만들면은 NFT의 생성 및 판매, NFT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각 그 NFT를 거래하는 거래 사이트, 또 NFT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계도 없습니다. NFT 거래, 첫 번째. NFT 한들을 만들고, 암호화폐와 거래되는 방식이 유사하다. 유사하나 그것의 가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직접 정한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자, 그리고 임대료 및 로열티 징수. 뭔 말이냐면은 NFT를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빌려주고 그 가치에 따라서 5에서 15%의 이자를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플레이 투 적립 게임, P2E 게임이요. 놀면서 돈 버는 게임을 통해서도 토큰을 얻을 수 있다. 말입니다. 바이인 역할을 하는 NFT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NFT를 스테이크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직접 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플랜다이엑스에서요. 테레토리를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대체 가능한 토큰으로 스테이킹 소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NFT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어떻게 하면은요? 스테이킹 하면은 그냥 보관만 해놔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의해서 일정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재밌는 질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으로 얼마나 벌 수 있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광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FT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느냐? 또 내가 구매한 NFT가 얼마나 많이 유통이 되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조금 있다가 가격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가격들이. 최고 NFT 시장이 어디냐? 지금 막 최고 NFT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고 NFT 시장이 어디예요? 다 잘 아시죠? 오픈시가 최고로 큽니다. 오픈시가 최고로 크고요. 이 오픈시가 현재 이 분야에서는 가장 큰 NFT 시장입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오픈시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려면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수수료도 쓰이고 그 메인 코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있어야 오픈시에서 NFT를 생성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네트워크가 나오죠. 근데 이제 너무 이더리움이 속도가 좀 느리고 가스비가 비싸니까 폴리곤 네트워크를 통해서 싼 가스비로 빠른 속도로 NFT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오픈시에서는 열어놨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룩레어라고 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NFT 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또 솔라나트. 요새는 솔라나가 참 잘 나가나 봐요. 솔라나가 작년 한 해 최고로 5000%인가요? 최고로 높이 올라간 코인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솔라나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가스비도 좀 적게 드나 봐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NFT 거래 사이트. 그게 솔라나트입니다. 파라스. 파라스는 니어 프로토콜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니어 개발자가 해가지고 이 니어 마켓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신흥 강자인가 봐요. 이 파라스가 신흥 강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NF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이한 생각이나 생각이 어, 이 NFT는요, 여담이지만, 또라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또라이들이. 예. 오늘날 그러면 최고의 NFT가 뭐냐? 지금 나온 NFT 중에 가장 뛰어난 NFT 회사는 크립토펑크입니다. 크립토펑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루한 원숭이. 이 NFT 프로젝트는 2017년에 주조를 시작하고 NFT 수익에 몇 개? 10,000개. 딱 10,000개만 만드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을 각자 다른 원숭이들을 딱 10,000개만 지정을 해서 아바타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바타 아까 보셨죠? PFP 프로필 픽처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크기가 작아요, 굉장히. 원래 픽셀의 크기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뒤에 상상하고 있고 전체 컬렉션에서 보드 에이프 이게 뭐냐면은 지루한 에이프가 유인원이란 말이에요. 유인원 인간과 가까운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의 창시자인 요갈랩스에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잘 나갑니다.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이걸 BAYC, 브로드 에이프 요트 클럽. 요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그죠? 2021년에 출시된 NFT 초기에 배치되었다. 이것도 만마리로만 구성이 됐다. 이게 이 지루한 원숭이 유튜브 클럽하고 여기가 이 원천이 그림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건 크립토 펑크는 20개의 픽셀을 가지고 조각조각 나와 있는 뒤에도 보실 텐데 좀 달라요. 지루한 원숭이 유튜브 클럽하고는 또 여성의 세계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결론! NFT 부분은 시작 이후 인상적인 수준의 성장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디지털 아트와 미디어 파일에 관련돼서 제공하고 있는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생태계에서 충분히 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NFT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커뮤니티가 전개되고 있고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이것을 통한 수익을 노리고 있다. 자,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아티스트이든지, 그죠? 그죠? 창작자, NFT 창작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NFT를 거래를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자가 되든지, 즐기면서 그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게이머가 되든지,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는 시장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NFT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제 조금 있다가는 NFT를 어떻게 발행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FT 개요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NFT가 생성되는 방법, 적립하는 방법, 발행 방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거래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NFT 부분은 누구나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4년에 첫 번째 NFT 파일이 생성된 것 같아요. 2014년에 그 이후로 생태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죠? 또 현재로서는 예술가와 취미생활자가 기증품을 NFT로 주조하고 시장에서 거래해서 깔끔하게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예술가든지 뭐 취미생활자는 일반인 이야기하겠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증품들, 디지털 아트들 이러한 것들이 거래돼서 소득을 얻으려면은 소득을 얻는데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일 때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봅니다. 자, 가장 비싸게 팔린 NFT가 얼마인 것 같아요? 9천만 달러 이상 판매가 됐다 그래요. 이게 이 문버디가 만든 이 문버디가 강의 자료를 낸 기점으로 해서 9천만 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려 1287억이래요. 5천 장의 그림을 붙였던 최초 크리스트 경매장에서 5천일 동안 매일 그린 그림을 붙여가지고 내놓은 것이 그때 당시에 600 몇 억에 팔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장 비싼 NFT가 벌써 2배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이 9천만 달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9천만 달러짜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검색해갖고 한번 알아보세요. 1287억. 세상에,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NFT가 발행되는 방법. NFT 발행 프로세스에는 블록체인의 디지털 파일을 등록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은 이제 모든 사이트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분산 원장에 저장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없다.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블록체인에 저장된 NFT 레코드는 변조, 삭제할 수 없다. 이걸 계속 두꺼운 글씨로 나오죠. 이것 때문에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명품 기업들, 그죠? 그리고 뭐 스포츠 우리 회사들, 또 셀럽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NFT로 계속 NFT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 시장이 어, 커지기야 커지겠지만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어,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나도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이 시장에서 나도 뭐 액수 차이는 있겠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블록체인에서 발행해서 뒤에서 진행되는 기술적인 작업. NFT 플랫폼은 지금 만들기 또는 만들기 버튼만 어, 표시하고요. 요거 만들기 버튼만 클릭을 하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NFT를 구매하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주주에서 벌 수도 있고, 구매해서 벌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NFT에서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은 컬렉션에서 주조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저 오픈시에 가면은 오픈시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오픈시에서 이게 오픈시거든요. 오픈시에서 지갑에 연결을 합니다. 일단 지갑에 연결을 하고 이걸 눌러가지고 비트킵하고 바로 뭐 비트킵하고 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지갑이든지 내 프로필에 가보면은 내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컬렉션에다 이 컬렉션 만들기를 하고 여기에다 이제 내 정보를 싹 집어넣고요. 주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한 개 한 개의 내 컬렉션에다가 아까 지루한 원숭이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만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 개가. 그러면은 이 주조자 그러니까 저 지루한 원숭이 만든 그 창작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만 개 중에서 골라가지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제 오픈시에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제가 만들어 갈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증명사진 한 5개 한번 올려보죠. 뭐. 절대 안 사가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BAYC 프로젝트 이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NFT 프로젝트이다.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요. 이것도 만말이에요. 만말이 지루한 유인원도 그래갖고 소득을 냅니다. 지루한 원숭이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약 0.08기도에 발행이 됐으니까 0.08이면은 200만 원으로 하면은 200만 원, 20만 원, 2만 원, 286, 16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고 치면 16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100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 평균적으로 12만 5천 프로, 1250배? 1250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2017년에 등장한 이후로 2017년이 아니었죠? 이 지루한 원숭이는 2017년이 아니라 21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죠,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년 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1260배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 컬렉션을 잘만 운영을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 배우셔가지고, 이 사장님들 배우셔갖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진짜 아이들이. 이 가끔씩 생각이 남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이 엄청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주인이 따로 없는 거니까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여튼간에 이 생각이 좀 남다른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NFT 세계에 진출을 하면은 예상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픈시에서 이제 주조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오픈시 웹사이트에서 어,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에 플랫폼 연결합니다. 어떤 지갑든 트러스트 월렛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지갑에 플랫폼 연결하고 내 컬렉션에서 컬렉션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항목마다 뭐 내 프로필 사진, 뭐 그 배너 사진 등등등등을 올려가지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런 거 실명을 입력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넣어놓고 진행을 하면은 누구나 거기서 시킨 대로 쭉 진행을 하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NFT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 물론 사진을 넣어도 되고 소리를 집어넣어도 되고 어? 무엇을 하셔도 됐습니다. 내가 찍어놓은 우리 아이들 동영상을 올려놔도 되고 그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웃긴 동영상, 뭐 귀여운 동영상 등등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NFT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 NFT 거래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 거래와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픽스, 플래닛 IX에서 땅을 사고 파는 행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수익이 난다. 그죠? 추가 수입이 연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땅을, 픽스를 5개 샀지만 그 가치를 높여서 10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100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땅을 10개 샀는데, 되팔 때는 그것이 뭐 가치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NFT 거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서요? 오픈시에서, 룩레어에서, 솔라나트에서, 뭐 매직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뭐 파라시에서 마켓플레이스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에서 활동을 하시든지 모든 곳에 다 올려갖고 활동을 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과대 광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라온에다가 이 버즈 그러니까 윙윙거림 막 그 도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과대 광고하거나 도배하지 마십시오. 아, 과대 광고와 버즈를 잊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가 될 수 있으면 과대 광고로 하고 그 사업학원에다가 그냥 올려놔라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NFT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장에서는 과대 광고를 하거나 그 이제 도배를 하거나 그러면은 욕먹기 십상인데 내 NFT 가치를 올리려면은 될 수 있으면 세게 어? 멋진 것처럼 광고를 하고 도배를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참 재밌는 중고네요. 과대 광고나 온라인 버즈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가스 요금을 확인하십시오. 가스 요금이 낮은 데로 가라 이 말이죠. 유동성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동성이 많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큰 거래소에 해야 돼 말이죠. 유저들이 많은 거래소에서 활동을 하라. 음,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 NFT를 발행하거나 투자하거나 거래하든 상관없이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이 벌어올 수 있는 돈은 기술, 좋은 프로젝트 선택, 때로는 맹목적인 행운에도 달려 있답니다. 참 재밌네요. 행운 있는 사람들은 NFT 갖고 돈 벌 수 있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어떤 사람이 저 365일 동안 자기 방귀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NFT로 올렸대요. 근데 그것이
$5,000에 팔렸다든가 500달러에 팔렸다든가 그랬대요. 일단에 창의적인 사고방식, 좀 4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NFT를 통해서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다음 수업. NFT 컬렉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가치 있는 NFT 컬렉션 중에 일부 NFT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on fungible 토큰은 현재 주류이므로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루한 원숭이나 크립토펑크, 매빗과 같은 용어를 사람들이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컬렉션들이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유명인사가 컬렉션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루한 원숭이가 커진 이유가 다음에 설명이 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NFT는 무명이나 가명으로 되었습니까?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NFT 컬렉션은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거죠. 아까 이 사람이 이름이 뭐지? 하여튼 이것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600억 가까이에 팔렸다는 그 5천 장의 글입니다. 모든 NFT 프로젝트에는 성공 뒤에는 고유한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있어야 성공을 해요. 스토리가. 이 플래닛 X도 지금 그 유저들한테 뭔 지도가 하나도 안 보이네, 뭐가 버벅거리네, 왜 이렇게 늦냐, 등등, 어? 기술이 얼마나 진보를 했는데 이렇게 건물들이 안 보이냐 등등의 많은 소리를 듣지만 고유한 스토리가 있죠. 플래닛 X는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한다 이 말이죠. 수백만 달러의 비즈니스 규모를 취할 단계이다. 커뮤니티 이것이 큽니다. 커뮤니티에 그 인플루언서나 뭐 헤비 유저나 그 셀럽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커지죠. 이 지루한 원숭이에는 10,000명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10,000명이 회원이 있고 이 회원들이 가상 회원이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이벤트나 모임을 주최한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가 좀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죠? NFT를 통해 부를 쌓고 싶다면 커뮤니티가 꼭 필요하답니다.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으면은 내 컬렉션에 있는 어, 창작물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떤 NFT를 갖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미디엄에, 디스코드에, 유튜브에 계속 올려갖고 인지도를 구축하라 이 말이죠. 어? 그리고 브랜드별의 버즈, 그러니까 보셨죠? 막 올려라 이 말이죠. 도배를 하라 이 말이죠. 도배를 해가지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라. 브랜드 인지가 높여지는 것이 NFT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저 오프라인에서는 그 저 명품을 아주 좋은 그림을 나만 소장하고 내 집에 꽁꽁 숨겨놓고 혼자 보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면은 NFT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그림이면 그림일수록 가치 있는 NFT면 NFT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좀 정반대죠. 소유 개념이 약간 다르죠. 소유 개념이 약간 달라요.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인플루언서나 유료 광고, 경품 등 에어드롭, 또 이메일 마케팅 할 수 있는 하여튼간에 큰 NFT 컬렉션들은 이게 지루한 원숭이가 사바군데 보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보면은 사람들 저 프로필 사진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프로필 사진에 그 지루한 원숭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루한 원숭이 주인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거니까. 장기 계획의 실행. 장기 계획 및 단기 실행은 구성원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지루한 원숭이나 저, 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장시간 연구를 해갖고 만들어진 프로젝트라 그래요.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거 재밌겠네 하고 만개 원숭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기간을 거쳐가지고 꼼꼼한 계획하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루한 원숭이가 지루한 원숭이 유튜 클럽이 아디다스하고 협력을 했답니다. 아디다스. 그리고 또 뭐 이 보야노 NFT는 펩시하고 또 버드와이저하고 협력을 했답니다. 슈퍼플라스틱은 구찌하고 협력을 했답니다. 이 아디다스가, 펩시가, 버드와이저가, 구찌가 NFT를 선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제품에 실어가지고 이 이미지들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NFT 컬렉팅들이 성공 사례. 크립토키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크립토키티가 이렇게 생긴 고양이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고양이들. 2017년에 출시가 됐고요. 크립토키티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총 판매액이 12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개당에 약 8만 달러. 이 고양이들이. 근데 이 크립토키티도 개인 투자자 위에도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미국에 본사를 둔 굉장히 큰 투자 회사예요. 벤처 캐피털 회사. 그다음에 뭐 앤드리슨 호로위츠. 여기는 IT 벤처 전문 투자 기관이고. 이렇게 대형 투자 기관들이 크립토키티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복사해 갈 수 있는 누구나 갖다가 쓸 수 있는 이 그림에 이 엄청난 벤처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크립토펑크 이거 아시죠? 가장 비싼 크립토펑크가 이게 몇 픽셀이더라? 50픽셀이든가 200픽셀인가? 이게 10픽셀, 100픽셀, 100픽셀, 1000픽셀인가? 하여튼간에 이 픽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픽스가 몇 개 안 되는 거 이게 만개의 이 외계인 초성화, 뭐 좀비나 유인원이나 외계인의 초성화가 가장 비싼 것은 올해 2월에 2,370만 달러, 약 339억 원에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 크립토 펑크가 이렇게 날리게 된 이유는 또 잘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니까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죠. 제이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유명한 팝 가수입니다. 로간 폴은 그 유튜버이면서 그 유명한 권투 선수라 그래요. 세레나 윌리엄슨 아시죠? 테니스 선수 스눕독. 이 스눕독은 우리 그 플래닛 X 사업 설명회하면서 정말 많이 들으셨죠. 어디 그 플레이 그저 메타버스에서 공연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 그, 그 가수, 그 가수가 이거 크립토 펑크를 각자 한 개씩 또는 몇 개씩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루한 원숭이 유튜브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브 클럽도 저스틴 비버, 아시죠? 페리스 힐튼, 지미 펠튼, 이거 이 사람 토크쇼 하는 그 연예인이 엄청 유명한지 아시죠? 에미넴, 이 사람들이 지루한 원숭이 NFT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지루한 원숭이의 NFT 가치를 엄청나게 높였을 수 있겠죠. 어?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치 윈윈하는 거죠. 엑스 인피니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엑스 인피니티는 뭐 일국의 경제가, 일국의 경제가, 베트남 경제가 이 그 엑스 인피니티 게임 하나에 의해서 막 휘청휘청 할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결론!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들은 그 컬렉션이 어떻게 인기를 얻었는지 에 대한 통찰력이 달려있다.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특성 세심하고 계획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우리가 NFT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여기서 바라는 결론이 뭐냐? 이 NFT를 통해서 불을 창출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이 수업이 영감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버디에서 NFT를 설명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보셨으니까 NFT가 얼마나 시장성이 있고 얼마나 큰 돈이 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원인이 되어 있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셨으니 자 이제부터 상상하라. 이제부터 상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NFT를 한번 만들어서 사박한데 한번 광고하고 도배해서 한번 가치를 높여봐라. 그 말이거든요. 물론 이걸 전업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취미로, 취미로 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NFT는 딱 단일 주제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그 NFT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것으로 2021년 10월 21일 그 크라우드원 전국 중강의는 정식 중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